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조카 1일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류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월드컵 특집 럭키조카 1, 20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가 휘청이며 8% 가까이 급락해 8천선을 내줬으며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세가 열 거래일째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7천조 원 안으로 밀어났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5.32포인트 내린 7648.09의 거래를 마쳤으며 종가 기준 8천선 안에도 내려간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15거래 만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70.31포인트 하락한 7933.16 초반에서 장중 15거래 만에 8천선을 내준 뒤 하락폭을 키웠으며 낙폭을 줄이며 8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다시 장후반 등 하락폭을 확대해 7616.33까지 밀렸습니다. 급락장의 이날 오전 한때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휴력 정지가 발동됐으며 올해 들어 30번째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9원 오른 1555.8원을 나타냈으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4044억원, 2조 8018억원 수매도 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반면에 개인은 6조 2656억원 매수 의의를 보였으며 외국인은 지난 19일 이후 이날까지 10거래 연속 팔자를 나타냈으나 코스피 200 서문시장에서는 1710억원 순매수했습니다. 또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기술주 약세, 하방 압력을 받는 흐름이었으며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휘청이며 세제 지수가 일제 하락한 가운데 다우존스 산시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3% 내렸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나 0.66%가 하락했으며 주요 기술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27%나 급락했습니다. 메타가 남는 컴퓨터 자원의 외부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빅테크의 과잉 투자 논란과 반도체 수요 피크아웃 우려가 번진 영향이며 케빈 워시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고 진단했으나 위축된 투자 심리를 되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날 국내 증시도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반도체주로 몰리며 지수를 끌어내린 분위기이며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외국인의 투자자의 매도세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메타발 충격에 따른 반도체 업종 차익실현 압력 확대와 더불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펌폼한 데 따른 리밸런시 매물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밖에도 한국 시간 이날 저녁 미국 뉴열 고용 보고서 공개가 예정된 점도 경계감을 키운 모습이며 고용 보고서에 담긴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 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급락해서 30만원 선 아래로 밀어났고 SK하이닉스도 210만원대로 내려섰으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가 휘청였던 지난 2008년 11월 20일 이후 약 17년 7개월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생명, HD현대중공업 등도 내렸으며 법원이 희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콘텐트리 중앙도 이틀째 하한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설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소식에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도로 올랐으며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도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된 916개 종목 중 67%에 해당하는 616개의 종목이 하락했으며 280개는 상승했고 20개 종목은 보합세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정보기술, 의료정비 등이 내렸고 오락문화, 음식료, 담배 등은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62.63포인트 내린 866.72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4거래 만에 900선 아래로 밀어났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24.82포인트 내린 904.53으로 출발해서 낙폭을 확대해 장중 900선을 내줬으며 하락폭을 키우며 863.74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급락장의 이날 오후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17번째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추범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1% 넘게 오랐는데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42억 원, 3,560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5,34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수성엔지니어링, 네이버로보틱스 등이 내렸으며 이오테크닉스도 급락해 코스닥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어났습니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 SM 등 엔터주는 올랐으며 이날 급락장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6,741조 2,040억 원으로 지난달 11일 이후 15거래 만에 7천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다음은 월드컵 32강전 소식입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돌풍을 잠재우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으며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한 골을 먼저 내준 뒤 간판 골잡이 해리케인의 멀티골로 힘입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66년 자국에서 개최한 대회 후 60년 동안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갖지 못한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A조 1위를 차지해서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한프리를 향해 한 발을 더 내줬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6일쯤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16강전에서 이번 대회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격전하며 콩고 민주공화국은 잉글랜드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73년 대회 자이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전한 이후 52년 만에 다시 나선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앞세운 강호 포르투갈과 1대1로 비겼고 3차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꺾으며 본선 사상 첫 승과 토너먼트 진출을 이뤘습니다.
전력으로만 보면 잉글랜드의 낙승이 예상된 대결이었으나 첫 골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터졌으며 콩고 민주공화국 선수들이 공을 천천히 돌리다가 샹세 음벤바가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긴 크로스를 올리며 페널티 쪽 왼쪽에서 브라이안 시펜가가 날카로운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하여 골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케인을 최전방에 세우고 마커스 레시퍼드, 주드 베링엄, 노니 마두에케가 뒤를 받친 잉글랜드는 전반 유효 슈팅 4개를 포함해서 8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하나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전반 30분쯤 오른쪽 측면에서 예리하게 올라온 크로스에 베링엄이 정확히 머리를 갖다 댔지만 콩고 민중공화국 골키퍼 리오넬 은바시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은바시는 전반 추가 시간에 다시 베링엄의 헤더 코너킥 상황에서 케인의 오른발 슛을 연이어 막아내 시펜가와 더불어 전반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후반 8분쯤 페널티 쪽 왼쪽에서 베링엄이 개인기 후 난이 왼발슛도 은바시의 벽을 넘지 못하는 등 잉글랜드가 좀 더 반격하지 못하며 열세 노리 시간이 길어질 때 캡틴 케인이 나타났으며 후반부 보충 시간도 지나간 후반 30분쯤 앤서니 고든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중앙으로 절묘하게 공을 띄워 투입했고 케인이 헤드로 동점골을 뽑아냈으며 마침내 은바시를 뚫어낸 잉글랜드는 후반 41분쯤 다시 케인의 득점포로 결국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베링엄의 슈팅이 은바시에게 막혀 흐른 공을 고든이 따내 케인에게 연결했고 케인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강한 오른발 슛을 꽂아 역전 결승포를 뽑아냈으며 케인은 이번 대회 4, 5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 공동선두의 리오넬 메시 또 키리안 은바페를 한 골차로 바짝 뒤쫓았으며 케인의 월드컵 통산 득점은 13골로 늘어났습니다. 또 후반 15분쯤 교체 투입된 고든은 케인의 두 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며 함께 역전극의 주역으로 빛났습니다. 네, 앞서 은파씨도 잘못된 낯서 은파씨가 은바씨도 잘못됐다는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조그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벨기에가 세네갈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으며 벨기에는 오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전후반 90분을 2대2로 비긴 뒤 이어진 연장 후반 유리 티레만스의 페널티킥 결승포에 힘입어 3대2로 이겼습니다. 2018년쯤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인 3주 올랐던 벨기에는 직전 카타르 대회 때는 조별리그 탈락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첫 판 승기를 챙겼습니다. 벨기에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초반 이집트와 1대1, 이란과 0대0으로 비겨 2회 연속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3차전에서 뉴질랜드를 5대1로 완파하며 지조 1위로 32강에 오르며 이번에는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16강에 안착했습니다. 벨기에는 미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결의 승자와 오는 7일째 시애틀에서 8강 진출을 다투며 특히 벨기에는 러시아 월드컵 16강에서 일본에 0대2로 끌어다가다 후반에만 3골을 몰아쳐 3대1 역전승했고 이번에도 8년 만에 또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3대2로 뒤집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8강의 최고 성적이 세네갈은 4년 전 카타르 대회여서 16강 진출을 노렸으나 한 끗 차로 불발했으며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것은 세네갈인 가운데 전반 24분 이스마일라 사데 헤더가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왔지만 그 슛에 벨기에 골키퍼 티보 크루트라가 몸을 나리며 골대가 비어있던 틈에 무하마두 하비브 디아라가 오른발 슛을 꽂아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전반 한 골에 리드 않는 세네갈은 후반 6분쯤 사르가 한 골을 더 보태며 2대0으로 만들었으며 또 하프타임에 선별 공격수 샤를 더 케텔라러를 베테랑 스트라이커 노메르 루카쿠로 교체해서 나선 벨기에는 또 후반 12분쯤 간판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이너와 측면 공격수 제레미 도크를 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꿈을 여지 못하던 벨기에는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42분 마침에 만회골을 만들어냈으며 경합에서 흐른 공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토마 메니에가 첫 컷패스를 연결했고 루카크가 달려들며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100의 A매치 역대 최다 득점자인 루카쿠는 통산 130번째 경기에서 90골 골을 터뜨렸으며 기세가 오는 100에는 3분 만에 레안드로 트로사르의 크로스에 이은 티레만스의 헤더가 들어가며 극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막바지까지 균형이 이어지던 연장전에서는 페널티킥이 승부를 가렸으며 벨기에는 연장 후반 12분쯤 도티 루케 바기오의 오른발 슛이 크로스바를 맞추고 나오며 저서의 역전 기회를 날렸으나 이후 슈팅전 크로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티레만스가 세네갈 남인 카마라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주심 온필드 리브를 거쳐서 페널티킥으로 선언했습니다. 또 루카쿠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 페널티킥 키커로 동점골의 주인공인 두 장 티르만스가 나섰고 모리디 아웃 골키퍼와 마주선 티르만스는 완전히 방향을 속인 뒤 오른발 슛을 꽂으며 혈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마지막 32강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개최국 미국이 골잡이 플라딘 바로건의 득점 뒤 퇴장 변수를 이겨내고 북질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으며 미국은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코 비나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 막판 선제골을 뽑아낸 바로건이 후반 중반쯤 퇴장당해서 위기에 몰린 미국은 후반 37분쯤 마리크 틸먼의 그림 같은 프리킥골이 터지며 쌀 떨린 승부를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2대0으로 이겼던 한일 대회 16강 멕시코전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맛봤으며 미국은 한일 대회 이후 3차례 토너먼트에 올랐지만 매번 첫판의 16강전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미국은 월드컵에서 유럽팀을 상대로 16경기 연속 무승에 그쳤던 징크스도 깨뜨렸으며 미국의 월드컵 유럽팀 상대 승리는 한일 대회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을 3대1로 꺾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토너먼트 무대만 놓고 보면 역대 유럽팀 상대 4전 전패 뒤 첫 승을 거뒀으며 미국의 16강전 상대는 세네갈 상대로 3대 역전극을 펼쳐 보인 벨기에입니다. 미국과 벨기에 16강전은 오는 7일쯤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하며 전반 31분 수비수를 제치고 때린 왼발 슈팅으로 골대를 가르고도 오프사이드 판정에 아쉬움을 삼킨 바로건이 전반 막판 행운을 섞어 선제 득점을 완성해냈습니다. 전반 45분쯤 마리크 틸먼의 전지 패스가 보스니아 선수들의 발을 잇따라 맞고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바로건 앞으로 왔으며 바로건의 왼발 슈팅으로 골대를 가렸습니다. 바로건은 전반 추가 시간에 멀티골을 올릴 기회를 잡았지만 빗맞은 슈팅이 크로스바에 맞아 전반 2대0을 만들지 못했으며 후반에도 경기를 주도하던 미국은 후반 19분쯤 발생한 퇴장 변수를 흔들린 듯 했으며 레드카드를 받은 잠보니는 다름 아닌 바로건이었습니다. 바로건은 공중분을 두고 경합하다가 타리크 무라헤모비치의 방목을 박았고 주심은 비디오 판독 온필드 리뷰를 하더니까는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에서 득점하고서 퇴장당하는 선수가 나온 것은 무려 20년 만이며 앞서 이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선제골을 넣은 지네디 지당이 이른바 박치기 퇴장을 당한 바 있습니다.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던 미국은 후반 34분쯤 크리스탄 프리식이 문전에서 꼬막을 흔든 것이 오프사이드 판정에 걸렸으며 또 4분 뒤 틸먼이 프리킥 직접 슈팅으로 추가골을 뽑았고 이때부터 미국의 승리가 굳어졌습니다. 또 팀원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수비벽을 넘겨 골대 왼쪽 상단을 찌르는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했습니다. 네, 월드컵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전체 정선이 북상하여 내일 오후 들어 제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비는 토요일인 모레 새벽쯤 전남, 오전엔 경남, 오후에는 전북에,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 등 북쪽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전남 남부에 30에서 80, 경남 서부 남해안엔 20에서 60, 광주 전남 북부, 전북, 부산, 울산, 경남엔 5에서 40, 대전 충남 남부, 충북 남부, 대구, 경북 남부엔 5에서 10입니다. 일요일인 5일에는 충청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이 되면은 경기 남부와 강원도 남부 등까지 강수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후 6일에는 전국 7일에서 8일쯤에는 충청 남부지방 제주 그리고 9일쯤에는 중부지방에 잔맛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정체정성 영향으로 내리는 비와 별개로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북동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며 소나기 강수량은 중부지방 경우 5에서 40, 경북 북부 내륙, 북동산지에는 5에서 30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탓에 느르게 중심으로 30도 이상까지 오르며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최고 31도 안팎에 이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2,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1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에서 30, 인천이 22에서 29, 대전이 21에서 31, 광주 21에서 29, 대구는 20에서 29, 울산은 20에서 28, 부산은 20에서 26입니다.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남 해안에 짙은 안개로 덮여 가시거리가 200m에 못 미치며 또 전북과 전남 내륙,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에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내일 월드컵 경기는 클로징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럭키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럭키드로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네, 럭키도로 진행합니다. 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로 나눠서 네, 추첨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네,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네, 1등으로 당첨시키게 됩니다. 자, 일단 1등은 이렇게 추첨이 되고요. 그리고 2등 보너스는 네, 1등과는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네, 당첨시킵니다. 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어떻게 하는지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 방송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네, 추첨 예측 이벤트입니다.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 방법은 네, 저희 게시판에 가셔서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셔서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참여하시면 네, 됩니다. 네, 참여 방법은 그냥 편하게 댓글에 달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참여하실 때 몇 가지 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를 하면서 언제든지 마감을 하게 될 텐데요. 언제 마감을 하냐면 바로 개장날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6시 이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 반면 다음날에 추첨을 할 경우 일단은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날에 추첨을 네,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니까는 네, 이 점 참조해서 그 시간 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협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6시니까는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참여하실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 네, 참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1에서 20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이 점 참조하셔서 올맞게 적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네,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추첨을 진행할 텐데 네, 추첨 진행에 앞서서 네, 단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도 설명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네, 계산을 하면서 네, 단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거래 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한 운이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게 되고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요. 거래 대금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는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주하고 억원으로 바꿔서 네,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네, 차례대로 네,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천천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대신 천천히 전해드리지만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네, 따라서 천천히 듣고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이 점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급락당했는데 네, 언제든지 코스피나 코스닥의 급락은 네, 계속 이어질 수가 네, 있습니다. 주식 약해지신 분들께서는 좀 네, 자세해야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많이 급락된 것으로 보였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집중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코스피의 변동성은 계속 네, 많이 떨어지든 많이 오르든 그런 변동성이 크니까는 네, 다시 한번 잘 참조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자 이제 7월의 둘째 결과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집중될 텐데 일단 천천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7월 2일 럭키주가 1일씩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네,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5515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49만 9,009억 원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코스닥 거래량은 5만 6,064만 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도 확인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은 79,837억 원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오늘 결과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시면 되는데요. 예측 방법은 6자리 숫자로 네, 적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네, 이 숫자가 맞는지 네, 채점해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6자리 숫자 알맞게 적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계산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힌트를 보면 힌트는 68만 얼마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68만 얼마라고 네, 작성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저희는 몇 초만 더 주고 그거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봐도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4개를 다 합한 결과는 봐도 68만 5,425입니다. 네, 68만 5,425가 됐습니다. 네, 이 값이 나왔고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나눌 겁니다. 200으로 나누면 3,427이 됩니다. 네, 이 값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떼냐면 101은 한 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101은 한 번씩 빼면 3,420, 즉 3,42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420을 빼면 7.125가 되겠습니다. 네, 7.125인데요.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을 제거하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7, 즉 7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7층으로 당첨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 숫자 7, 즉 7층이 됐습니다. 7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추첨 시간입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2등 보너스도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시작하겠고요.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 18,125만 주입니다. 네, 이어서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요, 45만 4,743억 원입니다. 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은 1등과 마찬가지로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7자리 수도 적어야 하고 시작 숫자가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힌트는 100만 얼마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일단 계산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힌트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등 보너스 힌트는 115만 얼마입니다. 115만 대인데 그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15만 땡땡땡땡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몇 초만 더 주고 그러고 난 뒤에 결과를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얼마인지 이것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115만 8,293입니다. 115만 8,293이 나왔습니다. 이 값으로 적용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은 200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200으로 나누면 5,792점 몇몇몇인데 일단 5,790입니다. 5,790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소수점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 제거하면 5,790인데요. 하지만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289번씩 뺍니다. 그러면 289 곱하기 20은 5,780, 즉 5,78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5,780을 빼면 11, 11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1, 즉 11층으로 당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 추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오늘 1등은 7층으로 당첨이 됐고요. 2등 보너스는 11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층과 11층 맞춰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또 내일도 월드컵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내일은 어떤 경기가 치러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32강전이 치러지겠고요. 우선 새벽 4시에는 스페인 대 오스트리아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또 아침 8시에는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에는 스위스 대 알제리 경기도 치러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주로 유럽적인 경기로 펼쳐지는데 그러나 한 나라는 우연히 아프리카 소속입니다. 내일은 주로 대부분 유럽 국가와 치러질 것으로 보이니까는 어느 팀이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내일은 유럽적인 경기가 치러지니까요. 내일도 경기 잘 보셔서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또 장마철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는 비 소식이 좀 드물기는 하면서 일단 사실상 장마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냐 그런 상관도 나오겠지만 일단 장마는 일단 거의 한 달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일 텐데 장마비는 오든 안 오든 좀 헷갈릴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좀 기상청을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이제 비가 계속 올 것으로 보이니까는 앞으로도 기상청 수신을 확인하면서 비가 올지 안 올지 계속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기상청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바로 확인할 테니까는 시청자분도 잘 확인하셔서 비 대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7월의 마지막 평일이 7월 첫 주의 마지막 평일입니다.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7월의 첫 주만이니까요. 내일까지 잘 힘내서 기분 좋은 마무리도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럭키 축가 1, 20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